사기 본기 11회 치우천왕 오제의 개념 정리. 사기 본기에서는 오제란 황제 혼원 전국고향 제국고신 요순의 5지왕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표를 살펴봅시다. 아리안 X의 삼왕 오제란 삼황은 수인씨 태호복희 염제 신농이고 혼원 그리고 오제는 소호금천 전국고향 제국고신 요순이 됩니다. 황제 혼원과 전국고향과는 80년이라는 상당한 많은 연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제란 바로 소호금천 전국고향 제국고신 요순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리안 X는 오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삼제는 제정일치 시대에 천황님의 인가를 받은 섭정인 비양이었으며 요순은 제정분리 시대의 제왕의 호칭으로 이들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소호금천 전국고향 제국고신은 제정일치 시대에 천황님의 인가를 받은 비왕이었으며 요순은 제정분리의 시원인 단군 왕검의 시대 비왕을 칭한 인물들입니다. 청구 개척과 회대로 천도. 관중의 땅인 황주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킨 혼원의 사건 이후 신시개천의 무대 천조가 있었던 비단금자에 금성에 계셨던 천황님께서 천도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추적해 봅시다. 소도. 우리 역사 속에 범인이 도망쳐 일정 지역 소도라는 곳에 들어가면 죄를 사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의 소도는 천하의 중심 금성천조가 있었던 문지역과 천황님이 계셨던 용지역을 말하는 곳으로, 이곳은 왕부의 법이 아닌 천웅의 법이 시행되었던 불살생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단국이 삼성기에도 소도라는 지역이 등장하는 바 이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청구개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환단국에도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며 아리안 X는 전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안 할 뿐이었습니다. 삼성기 이후로 치우천왕께서 토지를 개척하시며 구리와 청을 채취하시며 무기를 단련하고 생산하시니 당시의 구한국이 삼신으로 한 뿌리의 조상으로 섬겨서 소도를 주관하고 국경을 주관하며 치우천왕이란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이신 비로자나 불천님 이후 천황님들의 대를 이으신 제14대 자오지 천왕으로 우선 소도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소도는 소와 도의 합성어입니다. 소,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 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 무성, 인이, 대시산, 빙굴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태안의 군명이 소지역인 소주로 태안에 있었던 산이 태산으로,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무주에 있었던 성으로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을 무성이라고 합니다. 치우천왕이 주관한 소도의 소지역은 왕부의 중심 황제 혼원의 봉지였던 관중지역이었습니다. 통상 태산을 관중의 한라산이라고 하며 태산을 계경의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도, 신도 비문 서문 중에서 우리 태종의 성대한 덕과 높은 공이 실로 이미 역대의 제왕을 크게 능가하였으나 배필의 현숙함과 내주의 공이 또한 촉도신주와 일치하는 점이 있다. 태종 왕비 원경 황태후를 촉도신지의 촉 주변 지역의 사람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조성 태종 이방원입니다. 관중 화산의 남쪽 구중궁궐의터 지역을 화양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황제 혼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관중 지역을 소도라고 했으며 치우천왕께서 혼원의 반란 진압 이후 이곳 관중 지역을 직접 주관했던 것입니다. 청구 개척. 치우천왕께서 황제 혼원이 반란을 일으키는 시점에 또한 청구를 개척하셨다고 하니 이 제명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복귀씨는 신씨에서 출생하여 우사 관직을 세습하였고 후에 청구 낙랑을 지나 진으로 옮겨갔다고 하며 복귀씨는 신씨 배달의 선진 문화를 전수하고 수인씨를 이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 중에 한 명인 천황님의 아들이었던 태호복귀씨도 청구와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상당서원, 청주, 낭성, 전절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의 군명을 청주, 감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을 석주, 청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통해 청과 청은 같은 지명이었던 것으로 청주의 군명 상당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치우천왕께서 황제 혼원의 반란을 진압하시고 이곳 청주에서도 잠시 계셨던 것이 됩니다. 청주, 청호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평안도 강계의 군명 석주는 백두산인 금강산이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매년 소나무를 심었던 석주, 석산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이 고개시에 청구의 봄이 오니 해는 중천에 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사철 아닌 때가 좋아라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를 청구라고 합니다. 금구란 김해 금주의 금강산 지역과 동일한 지명으로 김해와 청주가 동일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충청도 청주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공북루 골북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노정을 희경루 객간북쪽에 있다. 신숙주의 기에 광산은 전라도의 고읍이다. 옛날에는 주각이 있어 이 고을 취소해 북쪽에 있었는데 이름이 공북루라 했었으나 허물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전라도 광산에도 동일한 공북루가 있었던 것으로 청주에 아주 가까운 곳이 관중의 무주였던 것입니다. 황해도 해주의 누정을 공북루 북성문루이다라고 했습니다. 천주가 있었던 황해도 해주의 북쪽성 문루가 또한 공북루였던 것으로 청주 무주에 가까운 곳에 태양주 박주인 고죽국에 해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청하와 압록강, 열반강. 청하를 잡고 푸른 물이라 해석하는 오르를 범하시는데 청하란 청주에 흐른 하천이 청하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한자 지명을 해석할 시 맨 앞에 글자에 지명의 특징이 결정된다는 사실 꼭 명심 바랍니다.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압록강 주의 서북쪽에 있는데 마자 청하 또는 용만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지역으로 청하를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역서 속의 압록강은 왕부의 중심 관중에 흐른 한강 압록강 황하로 이곳 압록강을 또한 부처님이 열반하드신 열반강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관중의 한강인 압록강가에서 열반하드셨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의 청주는 또한 주나라의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회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명 회대의 지명을 정체를 밝혀봅시다. 치우천왕이 청구를 개척하고 회대 일대로 전도했다. 천왕님들이 처음 계셨던 곳이 천조가 있었던 개성의 비단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혼원의 반란 이후 회대로 전도했다고 하니 이 지명을 꼭 살펴봅시다. 회대란 회와 대 지역의 합성어입니다. 회, 경기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라고 합니다. 연성이란 관중의 구정궁궐의 터가 금강산 자락에 위치해서 복례 오색의 기운이 둘린 연주였으며 이곳 관중이 물이 교차하는 교주라고 했습니다. 대산, 대주에 있었던 산이 대산입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을 신안가야, 성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이 대주로 성주의 군명 신안가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또한 왕부의 중심 관중의 한양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치우천왕님이 주관한 소도와 천도한 희대는 관중 한중이며 개척한 청구는 관중의 한강변에 있었습니다. 관중에 흐른 강이 한강인 압록강, 청하, 황하, 요하, 양자강, 장강이었습니다. 상기 천도한 해대와 관련 경상도 성주의 군명 신안가 신도에 있었던 성이 신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명을 밝혀봅시다. 철옹 산성. 여기서 최치훈이 말한 그 성이 곧 철옹성이다. 쇠 독처럼 튼튼하다고 이런 이름을 붙인 철옹성은 고구려 때 처음 쌓은 이래 조선시대까지 서북방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축성비에 따르면 철옹성은 본래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지며
둘레는 14km에 성벽 높이는 6, 7m이다. 여지도서 맹산군편의 초롱성은 관하의 동쪽 30리에 있다. 둘레는 650척이다. 네 방향이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로 항아리 입구와 같이 생긴 가득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함경도 영흥부에 속한다. 초롱성의 부분성 중에 하나가 신성으로 평안도 맹산의 군명이 초롱, 맹주, 동맹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살짝 변주했지만 영변의 초롱성이 평안도 맹산의 초롱으로 초롱성이 속한 영흥부는 우승과 황제 혼원의 고향 봉지인 박토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신도란 관중의 한양 장안으로 그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초롱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래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온의 격고리앗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영변의 초롱성이 복래의 오색으로 둘렸다고 합니다. 왜 복래의 오색이라고 했을까요? 초롱성이 있었던 구중궁궐의터가 바로 복래풍악의 금강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신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지 아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날듯한 누대 무지개에 닿아있고 화려한 누각에는 교령을 그렸구려. 건업의 강산이 수려하고 신풍에는 조수가 무성하지. 왕릉에 상서로운 기운 서려있어 일만주 소나무를 해마다 심는다오. 화성부의 초롱성 철성이란 바로 금성입니다. 쇠금은 쇠철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평안도 영변의 초롱성 초롱상성에서 초롱성은 본래 본성, 약산성, 신성, 북성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우천하께서 천도한 회대에 있었던 성이 신성으로 그러면 이 신성이 관중의 화성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화성은 진시황제의 아방궁, 조선의 경복궁을 포함 거의 모든 왕부의 궁실들이 모여 있었던 관중의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치우천왕께서 황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헌원의 반란 이후 난을 수습하시고 천주가 있었던 개경의 비단금자의 금성에서 지근거리 관중의 청구를 개척하시고 헌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회대인 관중의 한성인 국내성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삼항을 이은 삼재가 있었던 곳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삼재는 천황님들이 계셨던 곳에 있었습니다. 자, 여담으로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경상도 봉화를 성지로 알고 방문 순례한다고 합니다. 그곳 베트남 왕실에서 현 고려도 건너와 왕조를 차렸다나 어쨌다나 합니다. 그들을 화산 이씨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국명 베트가 바로 박터입니다. 즉 베트남은 박터의 남쪽이라는 우리말과 한자가 혼합된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이 박터의 남쪽이라면 역사 속 진짜 박터는 어디였을까요? 운남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터였습니다. 그러면 경상도 봉화의 군명을 살펴보고 봉화가 박터였는지 확인해 봅시다. 현재 차이나의 운남성은 우리의 지명 운남이 이입된 것입니다. 경상도 봉화의 군명을 봉성, 옥마, 고사마라고 합니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이 삼기, 기산, 봉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구례의 군명이 구찰의 봉성이라고 합니다. 봉성이란 봉주인 봉상에 있었던 성으로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경상도 봉화가 관중의 박토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현 경상도 봉화에 또 하나의 조작된 역사의 세트장을 누군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궁 여지 승남에서는 안남의 지명이 2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전주의 군명을 견성 완산 안남 승화 순의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부와 전주가 모두 안남의 지명입니다. 자, 이 지명 조작에 속아 아리안 X마저 최근까지 헷갈렸던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고부는 관중의 노나라 지역이고
전주는 태빈 빈주의 풍패인 낙양 지역입니다. 왜 이 지역 안남을 거론했는가 하니 이곳 안남이 바로 청프랑스 전쟁의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는 이곳 안남이 관중의 고부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풍패의 낙양 같다는 심정이 들어서 제기했던 것입니다.